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목표 가격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는 너무 높아 보이는 가격일 수도 있겠지만요. 또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더욱더 높은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과연 현실적인 목표 타점, 그리고 현재 리플의 중요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안내 설명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리플이 매달 해제해야 하는 에스크로 물량의 일부를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비축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XRP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리플 측에서 기부 형식을 통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XRP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전략적인 접근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플이 매월 초에 해지하는 10억 XRP의 락업 해제 물량에서 그 일부를 미국 정부에 꾸준하게 할당하는 방안이 시장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리플이 보유하고 있는 1040억 달러 규모의 에스크로 XRP 물량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다가 양도하는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극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미국 정부의 비축금에 XRP를 끼워 넣고자 하는 리플의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지만요. 현재 XRP가 미국의 전략 준비금으로 승인될 확률은 불과 24%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XRP가 이미 리플랩스 보유 물량 그리고 에스크로 락업 물량까지 합쳐가지고 420억 XRP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통제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까 통제 주체가 없는 완벽하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식해가지고 리플의 락업 물량을 실제로 미국 정부에 기부를 하게 된다면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팔지 않고 그대로 비축을 하게 되면서 해당 이슈가 실제로 성사됐다는 속보만 떠도 그 즉시 XRP의 가치가 최소 2~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실제 승인될 확률은 낮은 상황인 것도 맞겠지만요. 구체적인 기부 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후속 속보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 영상에서 한 차례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SEC와 리플의 소송 합의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소송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은 XRP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시점 승인 가능성이 80%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기관 투자 유입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EC가 최근에 코인베이스, 유니스왑, 제미니까지도 소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리플과의 법적 분쟁도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XRP ETF 신청 기업 숫자가 9곳까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블랙록 측에서도 머지않아 가지고 XRP 현물 ETF 신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비공개 합의로서 조용하게 마무리됐을 가능성까지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양측의 법률 전문가들이 이미 비공개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의 기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비공개 합의 가능성 또한 얼마든지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유니스왑, 로빈후드를 상대로서 소송 자체가 조용하게 취소가 됐었죠. 비슷한 맥락으로 리플과의 소송도 비공개 합의를 통해서 조용히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리플과 SEC 간에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리플 측에서 기관 대상 XRP 판매 금지 조항을 완화하기를 원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 SEC 측에서는 기존 조치를 철회할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이 급등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소송 리스크가 단순하게 끝났다라고 해서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송이 끝났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과 알맹이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존 소송에서 SEC가 제기한 기관 판매 금지 조항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해지할지에 대한 논의 결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합의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는 없기 때문에 후속 발표 뜨는 대로 빠르게 영상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방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과연 언제쯤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소송이 마무리되는 즉시 얼마까지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상되는 날짜 그리고 가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다음에 소송이 완벽하게 종결됐을 때 맞추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현재 리플 소송 관련 이슈와는 별개로서 미국의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슈가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의회 측에서 14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고요. 정부가 운영될 돈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급여가 끊기고 정부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 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셧다운까지 현재
현재 단 하루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이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서 합의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이 국방 예산이 9조 원가량 대폭 늘리면서 복지나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20조 원을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정부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 없이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공화당 상원 의원이 53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반드시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해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셧다운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세 전쟁마저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가지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전쟁이 격해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측에서 미국산 주류에다가 50% 보복 관세를 부과를 했고, 트럼프 측에서 여기에 맞대응으로서 유럽산 와인과 샴페인, 여러가지 알코올 제품에다가 무려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역 보복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와인의 가격이 최소 2~3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가지고 유럽산 알코올 제품 수입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유럽연합 측의 주력 수출 품목 중에 하나가 알코올 제품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연간 3조 6천억 규모의 와인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 이탈리아도 3조 3천억 규모의 와인을 미국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은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 업계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유럽연합과의 무역전쟁이 단순하게 와인과 샴페인 문제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부터 자동차,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관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죠. 이에 따른 유럽연합의 추가 보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태의 핵심은 과연 무역 보복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 관세 조치가 더욱더 강경해지게 된다면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중국까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 시장의 변동성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해당 부분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요. 후속 영상 통해서 실시간 커뮤니티 방 통해서 속보 뜨는 대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리플의 상승 가격, 고점 가격에 대해서 글들을 적어주셨는데요. 투자 시장에서 조금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기 그릇만큼 가져간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표하는 그 가격이 다른 사람의 목표 가격보다 훨씬 더 높다거나 아니면 혹은 반대로 낮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 타점, 그 시기가 잡혀 있으면은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단 그 과정에 대해서 절대로 쉽게만 생각을 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공포탐욕지수, 그리고 실제로도 리플에 대해서 부정적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내용을 다루는 내용들이 하나둘씩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당연히 이럴 때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점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가끔 너무 부정적인 하락만에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의 댓글들을 보곤 하면은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요, 투자 시장에서 당연히 상승만 바라보는 사람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원하시는 목표 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위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아직도 코인 하냐, 코인 폭락 중인데 너는 괜찮냐, 이런 듣기 싫은 내용이 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으로 투자 심리의 본능대로 가면요, 그대로 그냥 그 루틴대로만 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해보고 떨어지니까 불안해서 팔고 나오고, 이렇게 그만두는 루틴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스스로 계획한 그 타점, 목표 시점과 그리고 여유롭게 그 기간을 정해두셨으면은 주위에서 뭐라고 떠들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든 안 좋다 얘기가 나오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발판 삼아가지고 기다려보시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들고 계신 리플이 이거 남들이 사준 리플 XRP인가요? 아니죠. 스스로 매수하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보유하고 계신 나의 리플 XRP라는 거예요. 남들 말에 너무 휘둘리는 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참고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그 이상으로 듣게 되면 내 판단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망쳐진 내 판단은
책임도 역시 본인 스스로가 지는 거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정한 길과 내 스스로 정한 루틴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 어떤 힘든 과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나가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께서 TV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의 워라밸을 지켜나가고 누리면은 미래의 워라밸이 없다라고 해요. 당연히 지금의 편리함과 오늘의 내 감정 자체가 소중하고 코인 투자 괜히 시작해서 스트레스만 받고 그냥 그만둬야겠다라고 마침표 찍고 나의 시간과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요.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과연 그 시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는 않을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6개월 전, 1년 전만 해도 어땠죠? 리플이 다시 1,000원대 진입할 수 있네 만에 2,000원에 대한 생각은 택도 없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2,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고 어떤 방향이라고 해가지고 정답은 없겠지만요. 과거의 데이터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시장 그리고 내 환경에 잘 맞춰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커뮤니티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